여자의 변신은 무죄. 아줌마도 때론 사랑받는 여자이고 싶다. 세상을 바꾸는 당당한 변화, 아줌마의 반란이 시작된다. 돈만 생기면 남편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다 바꿔. 남편이 바람이 났다. 이 돈을 다 이용해서 날 바꿔달라고. 자, 70대 할머님도 침으로 가슴이 커진다고 해서 내가 왔다. 연예인들 다 하잖아. 누가 다 해? 가슴 성형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예. 최근에 나오는 이런 물방울 모양을 되게 젊은 층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곱게 늙고 싶은 거예요. 곱게. 누가 와도요 절대 화장을 안 하면 나오지를 않아요. 40대 그리고 50대 지나면서는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고 누구 엄마는 젊고 예쁘다. 엄마는 뭐 왜 그런 남자들 좀 반성해야 돼요. 나씨 그래, 난안 그래요. 여러분의 TV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가 함께하는 색다른 토크쇼 한양 스캔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양 스캔들. 예. 자, 오늘 이 시간 되면요,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를 하나 배워가려고, 얻어가려고, 재미있으려고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와주실 분 10분의 의사분들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선조들의 지혜가 담겼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의사 팀. 첨단 과학으로 맞선다. 합리적 치료법을 지시하는 양의사 팀. 오늘 저 주제가 말이죠. 그 아줌마의 변신이에요. 아줌마들은 내가 아줌마가 아니고 늘 20대의 아가씨처럼 살고 싶다. 어느 날 모든 게 네. 말하는 게 터프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냥 강심장이 되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그냥 막 툭툭툭툭 내뱉고 예. 아 이게 아줌마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럴 때 아 내가 좀 더 여성스러워야지 하는데 그냥 생활로서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 마트를 가도 정말 일단 하나 붙어있으면 뭐든지 사야 되고 그다음에 쟁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약간 엄마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자리 같은 거 났을 때 뭐 던지는 거 되게 웃기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던지게 되더라는 거죠. 아니면은 뭐 애 나이가 뭐 넘었는데 막 어떻게든지 막 공짜로 들어가려고 업으라 그러고 큰애를 아니 애가 걸으면 커 보이니까 일단 업으면 어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입장료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현실은 아줌마고 아줌마 생활을 하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꿈틀꿈틀 19에 18의 그 소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박준규 씨 아내분이 정말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섹시하기까지 맞아, 하죠. 맞아, 맞아.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끼셨죠? 그러니까 저기 마인드는 항상 여성 아직 아가씨로 살아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아줌마 같은 때가 있어요. 언제? 아 옛날 뭐 식당을 한번 갔는데 신발 벗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벗고 들어왔는데 아유 내가 나도 신지도 않은 내 양말을 신고 있다. 진짜로. 그 지하에 가면 백화점 지하에 가면 음식점 있잖아요. 네. 거기 사람 정말 많은데 거기 집어 던지고 여보 그래요. 그러면 그 거기에 있는 유부남들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여보 하면 사람들 그거 아세요? 이게 여보 그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만 다 쳐다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근데 거길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찔레찔레 가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아줌마가 되더니 창피한 줄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좀 과감해지고 대담해지고. 이윤성 씨를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네. 어디서 마주쳤냐면 이렇게 그 자판대 가판대 같은 데서 옷을 좀 싸게 팔잖아요. 네네네. 누워있는 세일 건데. 상품들. 이렇게 조금 젊은 취향의 옷을 근데 아줌마일수록 조금 젊은 취향의 옷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네. 둘이 동시에 같은 색깔 옷을 손으로 꽉 잡았어요. 김난희 씨하고 이윤성 씨하고 둘이. 네. 몇 초간 이렇게 둘이 기싸움을 벌리다가 어머나. 결국 제가 이겼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거울에다 막 비춰보고 있는데 누가 거울에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잡았을 때는 이윤성 씨인지 모르고 쳐다보고 있다가 네. 한 몇 초간 딱 알고 그러고 둘이 서로 막 인사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요.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상한 여자 하나 봤다고. 야, 그러니까 일단은 아줌마분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좀 크시잖아요. 그리고 약간 복식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말씀하시고 아무도 안 웃을 때 본인이 깔깔깔 웃으면서 자체 리액션까지 마무리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성적인 농담을 되게 막 신기 던질 때 정말 되게 저희는 처녀이 얼굴 되게 빨개지잖아요. 예, 귀도 처녀야? 예? 귀도 처녀야? 이거 이런 거. 이런 게 아주 귀도 처녀야. 아니 귀도 처녀냐고. 아니 귀도 젊었어. 귀도 아가씨야도 아니고 귀도 처녀야. 아, 저는 순간에 놀랐어요. 아 미안해요. 나 잠깐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제 아줌마들이 우리 욱해서 모습인 그런 거예요. 거예요. 근데 뭐 다들 이제 부인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인 얘기는 아직 못 하겠고. 네. 그러면은 지금 토크 중에 제일 재밌는데요. 최고인데요. 아니, 다들 아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또 아주머니들은 길 가다가도 그냥 뭐 이렇게 혹시 김성주 씨시죠? 아, 뭐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맞지? 맞아. 잡아들면서. 맞지? 그래서 그 60초 너무 끌더라. 좀 짧게. 그리고 그냥 가세요. 이건 뭐야? 자기 말만 해 남의 그러니까 이쪽의 의견은 구하지 않고 많은 게 생략되어서 얘기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 아주머니는 자신이 아픈 거에 대해서 말이 많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온갖 군데를 다 말씀하세요. 상담할 때. 상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에 대한 위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머니들이. 애환이 많으신 거죠. 근데 아가씨들은 자기 아픈 것만 딱 얘기하고 간단히 진료받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 우리 아줌마들은요 실제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마음까지도 아파요. 그래, 왜 그래요? 한동 선생님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집에 있는 아내는 아줌마에 가깝습니까? 아가씨에 가깝습니까? 집사람을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는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 못했는데 네. 지금 오랫동안 쳐다봐도 예.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오래 봐도 안 부시고. 제가 한이 팀이에요. 네. 이분 제일 위험합니다. 예, 저 아주 예, 조심해야겠어요. 네. 우리 정철 선생님도 결혼하셨잖아요. 예. 완전히 아줌마죠. 완전 아줌마예요. 아가씨인 적이 너무 짧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을 좀 하시고 대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나오는 TV는 절대 저희 집사람 안 봅니다. 아무 얘기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솔직해서 결혼할 좋아. 때부터 아줌마였거든요. 아, 결혼할 때부터요?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아가씨로 좀 변해가는 거예요. 결혼을 지금은? 그러면 초혼이 아니셨어요? 그러면 초혼이 아니셨어요? 우리 또 아가씨들은 저렇게 질문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 아줌마에서 도리어 살아보니까 아가씨로 변한다고요? 약간 좀 변하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좀 뭐 이렇게 좀 뭐 던지고 뭐 우유에다가 왜 요구르트 몇 개 붙어 있는 거 그거 뭐 이런 거 하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혼나가지고 네. 야 너 좀 그렇게 좀 살지 마라 부끄럽다. 어머님이요? 좀 이제 혼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건 좀 너무 누추하다. 해가지고 네. 조금 그냥 낱개로도 이렇게 사오기도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죠? 1+1을요 아가씨들은 안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죠. 알뜰하면 사죠. 사죠. 예. 오히려 알뜰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창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자, 네. 이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이제 제 자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채신 거예요. 못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죠. 굳이 그걸 왜 이 정도 얘기하면 물어가셨어야 됐는데. 아줌마 눈치 세상이고 아니 아줌마에서 아가씨로 갔다 오면 내 벌이가 많아졌으니까. 많으시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 정 선생님 고수예요. 네. 우리 양막주 김지욱 선생님. 김지욱 선생님은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신데 아줌마와 아가씨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저는 가방을 보고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올 때 아줌마들은 가방을 딱 갖고 먼저 탁 옆자리에 놓죠. 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딱 달래줍니다. 반면에 아가씨들은 가방을 다소곳하게 자기 앞에다 놓고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상담을 한다고나 할까요? 예, 이지 씨 공감하시나 봐요. 이렇게 좀 가려야 될 것 같구만. 네네. 이렇게 가까이 오면 좀 이렇게 막 방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항상 있으니까. 예. 그런 뭐 이걸 왜 찾아가냐?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 병원 가서 왜 들이대냐? 아주머니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도 안 들이대. 우리도 이렇게 안 들이대. 또 진료실에서 차이가 좀 있으신데요. 예. 지금도 그런데 이제 아줌마들은 보통 같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혼자 안 다니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차트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쭉 들어오세요. 몇 명은. 그래서 한 분 상담할 때 옆에서 훈수를 두세요. 맞아. 그거 별로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아가씨들은 보통 비밀스럽게 혼자. 네. 네, 이렇게 내가 뭐 했는지 별로 이렇게 밖에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제3의 성 대한민국의 아줌마. 하지만 그녀들도 한때는 여자였다. 아줌마 100명에게 물어본 바꾸고 싶은 신체 부위는 가슴이요, 눈요, 뱃살을 빼야지. 뱃살, 얼굴에 전조등 없애는 거.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변신을 꿈꾸는 백인의 선택은 대한민국 아줌마가 뽑은 가장 바꾸고 싶은 신체 부위 베스트 5.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은 예. 있다면 사실 다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예. 돈만 생기면 남편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다 바꾸고. 남편은 아니고 지금 아닌가? 신체적으로만. 너무 진짜 마음이 없는 말씀. 최란 씨, 감독님이 보시면 서운해하니까. 얼마나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나가는 날 내가 그냥 쫙 이렇게 하고 둘이 딴 걸 해야지. 저는요. 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도 첫 번째 샤워하고 남편부터 바꾸고 거울을 남편은 그냥 기본이고 우리는 옵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기본으로 바꿔. 씻고 나서 샤워를 딱 하고 거울을 보고요. 어느 날 네. 요거를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딱 서서 이렇게 당겨봤어요. 네. 엄청 예쁜 거예요.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요 밑에 요 부위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정말 배하고. 우리가 아가씨들과 아줌마의 차이를요. 사우나에 가보시면은 여기 있죠. 배꼽 아랫부분 이렇게 보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너 배꼽 아래야? 나는 그 윗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가면 네. 왜 이렇게 젊고 아주 볼륨 목욕 가지 있고 마요. 목욕은 해야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울에 저쪽에 비쳐서 적나라하게는 못 보지만 네. 언제 이렇게 저기를 쓱 보고 나를 쓱 보면 전부 다 아래로 쳐져 있어. 그래, 얼굴 턱선 그거야. 아래로 쳐져, 가슴 아래로 쳐져, 뱃살 아래로 쳐져.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 내려가. 근데 유일하게 올라가는 건 나이밖에 없는 거야. 대한민국 아줌마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줌마가 돈 생기면 당장 바꾸고 싶은 부위 1위부터 5위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5위부터 확인합니다. 5위 어딥니까? 5위 가슴. 100명의 아줌마에게 물었다. 돈이 생기면 바꾸고 싶은 부위 가슴 11%. 출산 모유 수유 후 축 처져버린 가슴. 탱탱한 베이글려 되는 비법 대공개. 아니 근데 이거는 처녀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대부분 관심이 되게 많은 수술이에요. 네. 예, 근데 결혼하는 처녀들도 아가씨들도 그럼요. 가슴 쪽에 관심이 많죠. 가슴 수술해서 요즘에는- 팔자 고친 여자들 되게 진짜요? 많잖아요. 예, 어떻게? 진짜? 누가 있어요? 연예인들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누가 다 해? 야 스캔들 맞아 이거. 지금 일파만파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떤 걸로 해? 그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떤 걸로? 미쳤다. 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많이 하시는 것도 이제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본인 효과, 그 수술 후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희도 네. 조금 약간 의외인 게 아가씨들이야 이제 뭔가 외모로 남성에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서서 이제 결혼을 할 거니까 네. 뭐 가슴에 관심이 많다지만 애도 키우셨고 이제 뭐 또 시간도 지났는데 아주머니들이 가슴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얘기 여보세요. 성주 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여자는 60, 70이 돼도 여자이고 싶은 그 소녀 같은 그 마음이 있어요. 젊음의 청춘을. 근데 현실이 안 되니까 정말 내가 돈을 벌면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지. 제가 아는 언니는요. 가슴이 정말 애가 셋인데 되게 오래전에 했어요. 너무너무 절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가도 샤워를 하러 못 들어가요. 너무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들이 그걸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요. 하고 나면은 남편들이 제일 좋아해요. 더 좋아해.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맞죠?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한 경우가 있는데 네. 1위가 가슴 수술한 사람의 배우자 남자친구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이게
일단 하니까. 그런 수술을 하게 나면 네. 뭐 남편이 좋은 건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본인 자신이 더 자신감이 기분이 좋을 생기다. 것 같아. 자신감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나이 들으니까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아, 근데 들죠, 진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요. 네. 아가씨 때는 딱 좋아요. 예. 오빠 손은 이렇게 하지. 만지듯이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죠. 이거 묶어놔야 돼. 그래, 이게 안 돼. 그래. 저한테 이제 애를 낳고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살이 굉장히 말랐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빠져요. 같이 빠져요. 다 됐지, 이렇게. 그래서 그 양반이 하신 일이 크림 바르고 뽕브라라고 있죠. 예. 뽕, 뭐 별의 별걸 다 그냥 그걸로 돈을 얼마나 갖다 썼는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진짜 약을 좀 먹고 입맛이 없대 항상. 그러더니 10kg 이상이 찌니까 예. 그게 다시 살아났어요. 진짜. 살이 찌니까. 가슴이. 근데 맞아. 그 와이프가 제일 걱정이 가슴이에요. 가슴을 굉장히 컴플렉스 있었고 뭔 예쁜 옷을 입어도 티가 안 난대. 태가 나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브라나 뭐 다른 걸로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돈 같으면 내가 수술하라 그랬어요. 진짜? 여태까지 그 돈 썼으면 수술 3번 했겠다 그랬어요. 가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웬만한 남편분들은 네. 아마 못하게 아내가 하는데. 좋다. 불현듯이 가끔 한 번씩 여보 나도 수술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법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괜찮은데 난 너무 좋아.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들이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가슴 수술은 박철 씨를 위해서, 김성주 씨를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들 본인의 만족입니다. 100%. 그럼, 네, 예. 맞아. 자, 70대 할머님도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을 다니시는데 본인의 가슴이 작은 것이 컴플렉스라고 하시면서 차마 우리 양방 선생님 계시지만 예. 가슴 수술은 못 하겠고 전신 마취하면 나 못 깨어날 것 같다. 예, 하시고 침으로 가슴이 커진다고 해서 내가 왔다. 얼마나 커지냐? 커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컴플렉스 한 번에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모든 것은 공짜는 없죠. 네. 그러니까 컴플렉스 극복 차원에서 네. 여성분들이 가슴 성형을 원하고 계신데 컴플렉스 극복 말고 뭐 다른 효과도 또 있나요? 가슴 성형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장사 속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성형외과 의사.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몸에 있는 군살이라든지 또는 허벅지 또는 팔뚝 이런 있는 지방을 채취를 해서 실제로 가슴에다가 자가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사이즈도 커지는 만족도도 있지만 내 몸의 몸매도 줄일 수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디테일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방은 10개를 우리가 넣게 되면은 30~40%가 살아남습니다. 이 살아남는 애들은 아까 박준규 씨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살이 찌면은 같이 살이 찌고 살이 빠지면 같이 살이 빠지는 내 생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없어진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김 선생님, 그러면은 연령대별로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스타일이 있나요? 다 달라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은 사이즈 자체를 좀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크게! 위해서요. 사이즈에 네. 관심이 많구나. 그럼요. 큰 걸 좋아하십니다. A컵에서 무슨 컵 이런 거.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C컵이나 D컵들도 많이 원합니다. 너무 크면은 그 무시하던데. 흉해 보이고. 하세요. 그 이만한 사람들이 반면에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아주머니들은 아주머니들은 물론 사이즈도 중요합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처진 가슴을 조금 봉긋하게 한다든지 살짝만. 네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옷 같은 걸 입었을 때 아니 뭐 좀 이렇게 있어서 아니 선생님은 손짓해야 되고 의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왜? 전문가는 되고 약간 손동작도 좀 전문적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스무스한 거는 마사지가 필요한 보형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까끌까끌한 거는 텍스처들에서 마사지가 필요가 없는 그런 보형물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은 요즘 이제 물방울 보형물 같은 걸 많이 사용을 제가 합니다. 잠깐만 우리가 보면 이제 실리콘이다, 뭐 식염수다. 근데 요새는 뭘로 합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코젤이라는 코에시브 젤이라는 실리콘 재질입니다. 실리콘 재질이요. 네네. 이건 피부 안에서 터져도 뭐 손상이 돼도 인체에 피해가 없나요? 네, 둘 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터진다고 가열을 해도 그 안에 있는 보형물의 안에 있는 뭐 실리콘 성분이 흐르거나 이런 예. 것들이 흡수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비용은 그 얼마나 자체로 돼요?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적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요, 이게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꽉 쥐어도 될까요? 좀? 네, 물론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야. 이게 좋아요. 그러나 이쪽이 더 감각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몸속에 들어가면은 실제적으로 텍스처드하고 스무스의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 모양 그대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들이 뭐 아까 뭘 선호하신다 그랬죠? 최근에 나오는 이런 물방울 모양물을 되게 젊은 층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모양이 물방울. 네. 모양이 물방울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위는 약간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가슴의 아랫부분을 불긋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자연스러운 가슴 중에 그런 여자들의 모양이라고 로망이 있어요. 옛날에 물방울 다이아가 로망이었는데 세상에 희망 이렇게 보지도 못했지만 네. 야 우리가 실제 상황에 물방울 가슴 저걸 보내. 그러니까 물방울이 그리고 여러모로 쓰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가슴 성형 사실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다른 거에 비해서 알고 있거든요. 저기 근데 가운 하나 갖다 드려 저쪽으로.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많이 하늘색 가운. 궁금했었으니까. 야. 네, 왜냐하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저도 되게 많이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저게 그 구축이 오는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있습니다. 보형물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의 것이 아닌 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은 다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겠죠. 네. 최근에 뭐 어떤 조사에서는 옛날에 구형구축의 비율가 예를 들면 5%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2%에서 3% 정도로 떨어졌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여자 선생님들 가운데 수술하고 싶은 사람? 아니 나는 했다. 나는 가슴 성형을 했다라고 밝히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혹시? 혹시 하신 분이 저 가슴성 했습니다. 저 가슴성 했습니다. 전문 선생님 하셨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가슴이 A컵에서 B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A컵으로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원래 작았으면 모르겠는데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상실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침을 놔서 가슴 주변의 조직의 혈자리와 근막 쪽에 삽입을 했는데 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B컵을 입었다가 다시 A로 바꿨던 것을 다시 전체 다 교환하고. 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지금 침으로. 그럼요. 우리 가슴 주변에는 조직에 지방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지방을 뭐 다른 데 채취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있는 지방 자체를 침으로 자극해서 조직이 증식되도록 한방에서는 본인의 자생력을 이용한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침을 맞아서 가슴이 키운다는 게 정말 가능합니다. 그 양방으로 수술할 때는 통증이랑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두렵거든요. 그런 게 되게 있죠. 아프다 그러고 네네. 오래 걸린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이쪽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천천히 하면서 아프지 않은 거죠. 아니 한 방도 아프겠죠. 왜 안 아프겠어요? 침만 3일만 하세요. 근데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3개월 정도면은 3개월? 네, 한 컵 정도 확대가 되시고요. 사실 양방은 네. 서너 시간이면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많은 여성분들이 양방 쪽에서 성형수술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난 3-4시간 정도. 근데 한방에서도 침으로 가슴 성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예. 김성주 씨, 김죽 선생님이 네. 한 방에 지금 이 가슴 확대하는 그런 시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 시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각자 갖고 있는 자기의 조직의 증식성이라는 것도 체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어떤 사이즈를 원할 때는 사실 양방 쪽이 좀 더 확실한 건 사실이고요. 대신 그런 안정적인 측면에 포인트를 둔다면 한방 네. 방법도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이죠. 예. 한방 가슴 성형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고 정말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셔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사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어서 나오십시오. 예. 그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56이요. 한방 쪽에서 가슴 성형 수술을 받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가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몸매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얼굴은 좀 제가 자신이 없었는데, 몸매가 이쁘다고 저희 남편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는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샤워를 하고 딱 나오는데, 전에는 똑바로 봤는데 이제 내려다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가슴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너무 그 상처가 커가지고요. 네네.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신랑 앞에서는 남편 앞에서는 얼굴이 굳어지고 막 그런 증상이 나왔어요. 그때 너무 그게 충격이 커서요. 그 여자는 그
끝나잖아요. 그 기간이. 네네. 그게 없어진 이후로부터 이게 굉장히 적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쪽 폐경기 아까 이후에 더. 예. 그러니까 보통 양방을 많이 찾아가시는데 성형외과를. 네, 그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저는 무서움증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간이 적어서 덜덜 떨리는데 수술하신 지는 지금 얼마 되신 거예요? 지금 6월 달에 했으니까요. 아, 올 6월이요? 예. 한 5개월 되셨어요. 5개월. 그러니까 6월에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6월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6월에 완성됐죠. 그럼 시작은 한 석 달 전이니까 예, 3월부터 시작하셨겠네요. 예, 예. 6개월, 네. 6월에 완성이 되셨고. 그러면 올 3월 전 사진입니다. 네. 아니, 전이야. 이러셨습니다. 아, 예. 저 사진은요, 지금, 브라 안에 어떤 걸 넣으신 건가요? 전혀. 아니요. 근데 지금 저 전 사진도 네. 그렇게 막 그렇게 오겹거리가 뭐 오겹거리나 이런 이런 사진은 건 아닌데. 욕심이 과하신데요. 그러니까요. 한방으로 가슴 성형을 한 이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옷이 같은 옷인가 보죠? 정말 사회자분께서 하고 나서 정말 예를 들면 아까 왜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 컵이 커졌다든가 뭐 이런 어떤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저는 컵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냥 큰 컵을 자꾸 입었어요. 브래저를 바꾸고 싶지 않아서. 네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공간이 비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아무래도. 적어지니까.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술을 받고 난 후에 입었을 때 그게 꽉 찬 듯한. 채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뭐 A컵이 C컵으로 가고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원상복구 됐다. 내가 전에대로 됐구나라는 그 생각.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지. 뭐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막 젊은 애들처럼 맞습니다. 뻥긋하고 이런 거 싫거든요. 남편은 뭐라 그러시나요? 어우 많이 이제 처음에는 얘기 안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에 몰랐죠. 운동했다 그러셨어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양방 쪽에 성형외과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방에 가슴 성형으로 우리가 사례자를 또 만나봤었고 아까 이제 박준규 씨가 크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크림으로도 가능하면 굳이 무서운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냐? 절개를 막 해가면서 아니면 뭐 침을 맞는다 그러지 예, 않고. 예, 예. 저 피부과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그 제 환자분 중에 네. 여드름으로 병원 다니시던 분인데 어느 날 이렇게 머뭇거리시면서 가슴에서 자꾸 털이 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여자분. 여자가 가슴에서? 네. 여자 가슴에 털. 왜 그러시냐고 이제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대부분 그 탄력을 뭐 높여주는 크림들의 성분들이 유분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열심히 바르신 거예요. 밤낮으로. 바르다 보니까 피지선이 자극을 받아서 코에 블랙헤드 아시죠? 까맣게 박히는 가슴 전체가 블랙헤드가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처음 본 모습이었거든요. 과다한 사용이 가끔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크림도 막 바르면 안 되네요. 이게 저 현대 여성들만 이런 고민이 아름다움에 있어. 대한 고민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조선 시대에도 과거에. 예 우리 저 여성들이 미용에 또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동의보감에 보면요. 성형이라는 단어가 17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진짜 성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형 수술의 이제 성형의 의미는 아니지만 형체를 이룬다. 우리 몸의 형체를 설명할 때 여자는 음에 속하기 때문에 네. 여자가 음기가 충만해지면 그 음기가 위로 올라가서 가슴을 크게 한다. 지금 이제 아까 한방 가슴 성형은 침을 이용해서 예. 시술을 한 거였는데 네. 음양의 기운을 조절하게 되면 형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아 그게 동의보감에도 네, 네. 나와 있군요. 자 5위는 가슴.